2-2부 기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사는 준비를 해주시고요. 유튜브 댓글 보니까 뭐 저보고 말이 많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제 전에 다니던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졸고 계시더라고요. 조는데 말이 많다고 그래서 조금 그런데 제가 이런 기회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짧고 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요. 오늘 발표 자료는 명함을 주신 저희 참석하신 모든 회원분들께 PDF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제본을 해보니까 좀 낭비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는 직접 보시고 PDF 파일로 다음 주 정도에 명단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CMX 이기상 대표님. 여기 왔구나. 자, 발표해 주시죠. 인사하고. 저쪽 편. 저쪽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에 보이는 스마트 안전 협업 툴 코너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CMX라는 회사의 유지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마스크 벗고 하세요. 네. 마스크 벗고 하시고 태블릿 힘드니까 저 마이크 유선 마이크 대고 하셔도 되고. 네. 일단 저희 스마트 안전 협업 툴 코너비라는 프로그램은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취지를 먼저 말씀을 해드리면 일단 저희 옛날부터 현장에서 수기식으로 항상 5년 전, 6년 전부터 계속 저희는 이거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수기식으로 작성하는 문서들은 결국 시간이 할애되고 되게 불필요한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안전문서 같은 경우에도 수기식으로 쓰는 거에 대해 또 현장에서 쓰시는 방식들, 현장에서 쓰시는 서식들을 최대한 스탠다드하게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저희는 이제 시공자, 감리자,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문서들을 최대한 데이터화 시킨다는 거에 취지를 좀 포커스를 두었고요. 두 번째로는 안전 업무를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되고 현장에서 안전을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해서 현장에서 발생된 안전 우려들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또 비전을 또 두고 있고요. 결국엔 이런 서류들을 데이터화, 디지털화로 하려면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모바일 기기, 핸드폰 기기, 별도의 내가 추가적인 장비 구입 없이 간단하게 내가 항상 들고 있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 문서들을 작성하겠다는 취지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중대재해대에서 저희가 이제 안전 기능을 점점 보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0년이 지나도 현장에서는 수기식 문서를 계속 작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에는 수기식으로 작성하는 것들을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서들을 최대한 간단하게 모바일화를 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저희 안전 문서들을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보이는 안전일지, 매일 현장에서 기사분들 그리고 안전팀장님들이 작성하시는 문서들 결국에는 하나하나 작성하셔서 팀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보고했던 것들을 또 소장님께 보고드려서 최종적인 매일매일 일지로 관리하시는 방식들을 디지털화를 통해 또 체계적인 문서, 전자결제식을 통해서 한 파일로 누락 없이 깔끔하게 문서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TBM 같은 것들도 오전, 오후 매일매일 현장에서 작성하시던 것들, 협력사에서 작성하시는 TBM도 물론 원청에서 다 보고받은 형식으로 문서화를 시켜서 누락되는 거 없이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1일 자체 안전 점검표 등 그 외에 있는 위험성 평가, 위험공정 사전작업 허가서, 안전회의록 이외에도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 일지를 회차별로 구분해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문서를 좀 최적화해서 이제 더 발전해 나가겠지만 이 외에도 이제 들어가 있는 코너 안에 있는 안전 문서들은 이렇게 해당식으로 작성을 좀 진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코너를 들어가시게 될 때는 안에 이런 식으로 구동이 된다는 걸 영상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현장 단위로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이제 현장의 안전 문서들을 작성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기록하는 거를 캘린더 형식으로 모니터링을 한 번에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안전일지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통해서 작성하시는 경우 혹은 전에 작성하셨던 것들을 가볍게 불러오기를 통해서 이전에 쓰셨던 거를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확실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취지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문서 외에 이제 안전일지에 들어가는 사진 같은 경우에도 따로 불필요하게 사진 대지를 또 만들어서 첨부하는 형식이 아닌 사진 촬영 혹은 미리 찍어놓은 사진의 모바일 기기에서 그대로 업로드해서 사진을 붙여넣는 형식으로 안전관리 문서를 한 번에 한 사이클에 완성시킬 수가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성된 내용에 의거해 안전일지가 작성이 되고요. 위쪽에 있는 첨부 사진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며 위쪽에 있는 결제 라인도 이렇게 전자식으로 결제돼서 체계적으로 안전기사부터 안전팀장님, 최종적인 현장 대리인까지 순서적으로 문서가 이동되는 이제 사이클로 돌아가시게 되겠습니다. TBN 같은 경우도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똑같이 달력 캘린더에서 매일매일 쓰시는 거에 따라서 협력사, 원청의 TBM들이 누계가 되고요. 안에 해당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사진도 일괄적으로 한 사이클에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모바일 기기 혹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핸드폰에서도 바로 손쉽게 작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형식으로 누구나 들어와서 이용하시게 된다면 별도의 어려움 없이 쉽게 안전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끔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최종적인 취지는 이겁니다. 결국엔 콘업 안에 있는 저희 감리, 건설, 전문시공, 협력사는 결국에는 네 가지가 다 어우러져야 현장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내 분야 전부 다 안전적인 문제 없이, 안전 사고 없이 무사히 착공부터 준공까지 현장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에 취지를 두고 있고요. 아울러 이런 거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저희 콘업 자체에서는 지금 스마트 건설 기술 마당에 최초로 등록이 돼 있고 우수제품 조달청에서 등록이 되어 있어 조금 더 안전 관리하실 수 있을 때 저희가 점점 디벨롭, 점점 확장성을 가지고 이런 콘업을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소개해 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별도의 질문 사항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네. 그 현장에서 좀 더 많은 의견을 들으시면서 네. 그런 보완점들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아까 무슨 회의하는 사진 이런 것들이 이제 찍혀 있는데 네. 그럼 거창에서 핸드폰 카메라랑 연동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업로드가 찍으면 바로 업로드가 되는 그런 식으로 구동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의 추가적으로 이제 보통 현장에서 그 사진을 찍으면 네. 그 시간하고 위치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카메라에. 그럼 그런 정보들도 네, 이게 적당한 사진, 그날의 안전일지의 그날 회의 사진인지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안전 위험 요소란 뭐 니어미스나 위험 요소 같은 거라면 네. 그게 어디 위치인지 네. 뭐 이런 것들을 매핑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제 최대한 사진들의 정보들을 최대한 빅데이터화를 모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사진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혹은 그 사진이 이 사진에 맞는 건지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통해 최대한 이게 정말 맞는 사진인지를 좀 분석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3D 큐브로서 공간별, 공종별로 사진 혹은 이거에 대한 용도별로 그대로 공부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응용하기 위해서는 분명 필수적으로 작용해야 되는 요소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계략적으로도 그렇게 위치 매핑이나 이런 시간 이런 걸 고려해주면 네. 아무래도 현장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그런 걸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사전 질문이 하나 왔었는데요. 네, 지금 CMX 콘업은 그 공사 관리, 뭐 감리 검측에 특화된 앱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 앱으로 새로이 개발하고 들었습니다. 안전 업무는 각종 법전 서류가 많이 있는데 이 모든 서류에 대한 자동화 회법 툴로 개발을 다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결국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에 있는 이 모든 분야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문서가 빠짐없이 들어가야지 이 네 분야가 활성화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현장에서 쓰시는 모든 스탠다드한 저희 규정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모든 문서, 모든 안전관리 활동들을 이 안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 업무가 법정 서류가 한 50종 정도 되는데 그거를 다 그렇게 앱에다 구현을 하신다는 얘기죠? 네, 최대한 그래도 많이 쓰시는 문서, 최대한 손이 많이 가는 문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법정 서류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콘업으로 완성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정 서류를 줄여야지만 이게 이제 줄어드는 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저 질문. 네,
네,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현장에서의 그 서류 작업을 네. 디지털화시키는 좋은 측면이신 것 같고요. 네, 하나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우리 건진법상의 안전관리 계획서상에 네.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위험 공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관련돼 있는 것들도 추가를 좀 해줬으면, 뭐 50개에 포함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추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설계 도서를 좀 봐야지 아까 위치 정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아서 향후에는 이런 그 설계 도서하고 연계가 가능해야지 이 웹을 쓰는 것들도 실용성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신뢰성 측면에서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도 좀 개발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설계 도서랑 시방서 관련 도서들은 업로드할 수 있게끔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안전 활동 서류들을 최대한 이제 매칭시키는 작업만 이제 남은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가 해소가 된다면 말씀 주신 질문 사항에 좀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 네. 다른 질문 사항 혹시 또 있으실까요? 네. 네. 네,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안전 쪽으로 하게 되면 준공했을 때 그 서류들을 그 보관해야 되는 연도가 있는데 네. 그 서버에서 보관할 수 있는 그 기한 같은 게 있는지 아. 해서 여쭤. 네, 저희가 서버에 별도로 저장할 수 있는 그 기한은 두진 않고 있고요. 착공부터 준공, 그리고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라도 언제든지 저희가 임의로 삭제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파일들을 백업 혹은 인쇄 다 가능하신 걸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그 현장 데이터를 다 출력하거나 파일을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일부 기간만을 따로 조회하셔가지고 일부 원하는 기능만 또 필터하셔서 백업을 받으실 수 있는 기능도 한 번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럼 협력사도 저 어플 통해 가지고 뭐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따로 갖춰져 있나요? 네, 협력사가 이제 서명이 진행돼야 되는 업무, 그러니까 영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협력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안전관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위험공정 사전작업 허가성 등과 같이 이런 문서들은 같이 응용해서 협업할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면 시간 관계상 네, 다음 안전교육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CMX 인사하시고. 이거. 네, 발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마이크. 발 박지 않은 채로 가세요. 네. 저 유선줄 저 뒤로 좀 빼세요. 발에 걸리니까. 네. 다음은 저희가 그 스한협에서 안전관제 플랫폼도 개발을 하고 AI 영상을 개발하는 그 개발사도 참여하고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기존의 안전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방식을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새로운 방식 도전하고 있는 카이토리에서 중소 현장 맞춤형입니다. 현장 맞춤형 안전 교육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시작하십시오. 우선 발표는 저희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카이토리는 가상현실 콘텐츠를 전문으로 개발하는 제작 회사고요. 현재는 3D 그래픽을 활용해서 리얼한 건설 현장을 PC 기반에서 이제는 모바일 기반으로 저희가 전환해서 그런 리얼한 체험뿐만 아니라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을 가상현실로서 제공하자라는 목표로 현재 개발을 임하고 있습니다. 앞서 CI 솔루션에서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안전교육이 대부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보완의 점이라든지 단점이 좀 뽑자면은 어떤 일률적인 어떤 PPT 위주의 시청각 자료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그 교육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을 한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런 현장의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교육으로 천편일률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교육의 한계가 좀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런 단점들을 저희는 보완하고자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하는 컨셉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스마트 기반으로 해서 360 파노라마 기반의 안전교육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런 콘텐츠는 현장의 360 카메라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PC 기반으로 안전교육 콘텐츠를 생성해서 근로자들한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하반기 정도에는 저희가 디버깅이라든지 현장 테스트 완료해서 하반기 정도에는 저희가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촬영할 수 있는 어떤 파노라마를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와 그리고 스마트 어플에 저희가 제작한 어플을 설치해서 두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연동해서 현장의 사진을 360도로 파노라마 형태로 촬영할 수 있고요. 이렇게 촬영한 사진들은 현장에서 즉석으로 이렇게 잘 촬영이 됐는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더 추가 촬영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한 층의 건설 현장의 공간들을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한 층을 촬영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저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현장을 촬영하듯이 그렇게 큰 시간은 소요가 되지가 않고요. 이렇게 촬영된 사진들은 총 모아서 저희가 서버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버 소프트웨어에 접속을 해서 현재 건설 현장의 공정별이라든지 어떤 층별로 이런 식으로 사진들을 규합해서 통합해서 하나의 가상 공간으로 건설 현장을 층별, 공정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설 현장의 공간, 가상 공간에서는 관리자라든지 감독관이 위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된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내용도 있다면은 위험 식별 태그라든지 메시지 전달 태그를 설정해서 안전교육 자료를 등록할 수도 있고, 어떤 메시지를 정리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을 하나의 안전교육 콘텐츠로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PDF라든지 동영상, 유튜브 연결까지 다 가능하고요. 이렇게 완성된 안전교육 콘텐츠를 미리 보기를 통해서 잘 작성이 됐는지를 확인을 한 후에 그 다음에 현장별로 이제 공정별로 등록된 근로자들한테 문자를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철근, 비계 작업, 각 공정별에 해당되는 근로자들 체크한 후에 문자를 발송하게 되면은 각 핸드폰을 통해서 별도의 어플을 설치 필요 없이 웹 브라우저로 아이폰, 안드로이드, OS 무적 상관없이 최적화돼서 이런 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고요. 이런 교육은 오전 TBM 시간에 전날에 촬영했던 안전교육 데이터들을 근로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QR 코드를 통해서 일일 근로자들 대상으로 해서 자가 진단부터 해서 교육에 맞던 만족도까지 저희가 다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이수한 내용들은 그날 날짜별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고 어떤 근로자들한테 몇 명의 근로자한테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계 프로그램도 있어서 향후 이런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교육의 어떤 질을 높일 수 있고 안전교육의 콘텐츠를 더 보완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좀 빠져 있지만 이렇게 작성된 안전교육 콘텐츠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진행된 과정들은 안전교육 일정에 다 보관돼서 또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 저희가 MR 스마트 안전교육 같은 경우 저희 카이틀뿐만 아니라 뒤에서 발표하실 3D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질문은 같이 통합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좀 눈을 뜨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스마트 건설 안전에서 메타버스가 나옵니다. 생소할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설 기술자들이 기술로서 안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신 기술을 저희가 접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3D 포커스의 원종철입니다. 저희 3D 포커스는 건설, 건축, 조경, 안전교육 분야의
VR, AR 컨텐츠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를 접목해서 건설 안전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 선도적인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생명을 살리는 안전 교육 분야의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D 포커스를 잠깐 소개하면은요, 2007년도에 저희가 법인을 설립했고, 본격적으로 VR은 201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건설 분야의 부동산, 가상 모델하우스 등을 제작을 했고요. 그 성과를 냈고, 현재는 건설 안전 분야에 특화된 VR, AR 등을 기술들을 지금 집중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건설 분야도 그런 변화에 현장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변화가 좀 늦는 데가 건설 현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카이토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을 하고 있었다는 내용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교육의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그 고민의 답을 결국에는 지금 같은 교육의 방법에서 바뀌려면은 현장 맞춤형에 대한 교육이 돼야 되겠다라는 내용과 두 번째로는 그 현장 맞춤형이 되려면은 어떤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을 저희는 메타버스로 보았습니다. 현장 맞춤형을 어떻게 할 거냐? 카이토리와 비슷합니다. 360 카메라를 이용할 거고요. 360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는데 아까 카이토리에서는 이미지 기반으로 360 데이터를 취득하면 했는데 저희 3D 포커스는 그 360 카메라로 촬영을 동일하게 하지만은 그 데이터는 3D 데이터로 변환이 됩니다. 이 3D 데이터는 결국엔 3D 모델링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안전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종의 안전교육 컨텐츠가 있습니다. 첫 번째 4D BIM, 그 두 번째 AR BIM, 그리고 메타버스 안전교육 플랫폼 3가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머지는 자세히 다 3개 다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PC 기반의 4D BIM은 먼저 현장 데이터, 아까 지금 방금 보셨던 현장 데이터 플러스 BIM 설계 데이터죠. 그리고 안전교육 자료가 돼서 안전교육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AR BIM은 저희가 디바이스를 가지고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과 비춰보면서 빔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메타버스 안전교육 플랫폼입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인데요. 현장 데이터 플러스 실체입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것들이 아까 방금 3D 현장 데이터를 3D로 한 내용이고요. 우측이 빔 데이터입니다. 두 개를 비교 검토하면서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교육을 하면서 교육을 하도록 여기 위에다가 추가적으로 안전교육이 실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AR 빔입니다. 이거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을 비춰보면은 이같이 설계 데이터가 같이 중첩돼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벌어질 미래에 대한 설계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알 수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디컨셉이라는 저희가 메타버스 플랫폼인데요.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지금 디컨셉이라는 것들 최근에 이제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오늘 처음 공개를 하게 됩니다. 지금 구성은 크게 아바타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맞는 아바타가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줌 그리고 게더타운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전교육 할 수 있는 공간 3가지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이 내용을 하는 것들 동영상으로 시연한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바타를 선택을 하고요. 친밀하게
보인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유저들과 이렇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채팅 같은 거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인터랙션 안전 교육하는 부분을 하는데 저희가 간단한 예로 사다리 교육, 안전 교육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교육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메타버스의 제일 좋은 장점은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라고 하죠. 게임 요소를 넣어서 사용자들이 집중할 수 있게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저희의 이 메타버스 최종 목표는 추후에는 이 내용을 블록체인과 연계해가지고 이 받은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NFT를 좀 발행해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이제 저희가 현장 맞춤형 데이터를 실제 저 공간도 현장을 저희가 촬영해가지고 빅데이터를 올린 거고요. 먼저 빅데이터를 보고 현장 데이터를 중첩한 겁니다. 네, 지금까지 메타버스를 이용해가지고 안전 교육을 하는 내용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안전 교육을 통해서 현장 맞춤형 안전 메타버스를 통해서 재해 없는 그 안전 건설 현장을 구현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안전 콘텐츠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현장 맞춤형 교육 정말 좋은데 이 교육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제도 개선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도 개선 방향이 이게 인정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부연 설명드릴게요. 지금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은 국토부에서 건진법 개정으로 먼저 시작이 됐고요. 산업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단에서도 스마트 안전 기술을 활용한 교육과 그리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 강화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국토부보다는 많이 늦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그 기관들이 건설 안전을 다 양분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언젠가냐 아니고 지난 몇 년간도 그 건설 안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두 개의 법을 통합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이번에 이제 새로이 저희 스안협을 통해서 민간단체가 안에 가운데서 이제 허브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 왜 근로자 안전은 산업법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법은 건진법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보고서 중복되는 게 많은데 왜 둘 다 가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 안전 기술이 가장 좋은 거는 아까 보셨지만 이제 아바타 만들고 메타버스 구현을 하면 저게 뭐 그냥 게임 프로그램 만드는 것처럼 가벼운 게 아니고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왜 비용이 많이 드냐면요. 저희 전문 개발자들이 연봉이 고연봉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작업자 보시고 안전모 안 썼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전모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프로토타입으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위 건설사들이 협업해서 아까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 출자가 되면 그게 기술 공유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런 실물이 나오면 현장에서 효과를 검증해드리고 그거를 법제화할 수 있도록 협회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또 있으세요? 지금 사전 질문에 하나 온 게 있는데요. 매일매일 바뀌는 건설 안전 환경에 맞춘 현실감 넘치는 안전 콘텐츠 개발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새로운 현장 배경은 360 카메라로 전날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또 다른 업무잖아요.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그런 질문이 왔어요. 어떻게 하실 네, 건지. 이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스마트 안전 기술이 현장에 있는 어떤 관리자라든지 엔지니어 분들께서 사실 추가되는 업무로 가중되기 때문에 사실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걸 또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담이 분명히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어떤 뭐 휴게소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요새 뭐 맥도날드나 프랜차이즈 같은 식당 가보면은 이미 키오스크 형태로 돼서 이미 터치식으로 다 주문할 수 있고 계산도 다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건설 현장도 이런 빠르게 진화하는 IT 기술들을 빨리 도입을 해서 빠르게 익숙하게 활용했을 때 어떤 안전에 대한 어떤 재해율도 좀 다 감소할 수 있고 교육에 대한 효과성도 좀 높일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협회에서 또 스마트 안전 관리원이라는 또 새로운 직종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아마 좀 회장님께서 좀 부연 설명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설명드려서 사회자 말 많다고 하신 분 집에 가셨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이 시간 아니면 여러분들 만나서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모든 스마트 안전 기술이나 안전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안전관리자들이. 그럴 때 중복되는 안전 업무를 줄여드리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안전 장비를 현장에 설치하고 더 통합 관제를 하는 모니터링 요원도 지금 현장에서 설치하면 누가 하냐고 고민들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 안전관리원이라는 새로운 직종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는 이미 보고를 했고요. 고용노동부랑 협의할 사항이고 빔 모델러가 새로 생기듯이 스마트 안전관리원이 새로운 직종으로 나올 겁니다. 왜? 기술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공모, 공사, 안전 그렇게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새로운 기술에 맞춰서 직종을 개발하고 그 직종을 어떤 그 기술자들이 들어가야 되냐. 현장에 초급 기술자가 들어가서는 어렵습니다. 왜? AI가 완성되기 전에 모니터링하고 안전관제를 하려면 어느 정도 현장에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지금 건설사마다 차부장들이 지금 차고 넘쳐서 T자형 구조가 됐는데 이 엔지니어들이 다 나간다고 젊은 엔지니어들이 들어와서 건설 산업을 받들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참 현장 경험이 많은 고참들을 우리가 전환 교육을 시켜서 스마트 안전관리원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근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건설사들이 있어요. 고참들을 안전기사를 따가지고 현장에 보내겠다고 하시는 건설사들이 있는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현장에 지금 안전관리자들은 중간계층이요. 과장급인데 현장에서 고참 차부장들이 오면 그 친구도 탈건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CSO 분들한테도 그 말 전달해 드렸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스마트 안전 기술이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추가적인 업무가 안 되고 새로운 직종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전환시켜 드리는 게 스마트한 기술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카이토리 김남혜 대표님, 3D 포커서 원정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저희가 이제 국토부스럽게 이제 방향이 왔는데요. 저희가 심플비트 계측 데이터 기반 건설 현장 안전관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형 구조물의 계측 관리를 했던 심플비트에 대해서 기술 소개를 듣고요. 이 심플비트라는 회사가 왜 여기 와서 건설 안전에 발표를 하는지 마지막 부분에 추가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럼 회사 시작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심플비트의 장석정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 시간 그 내용 듣고 계시느라 고생이 좀 많으신데요. 이제 저희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 완전한 관제 시스템의 6가지 핵심 기능이라고 저희 설명드렸는데 오전에 보시면 그 공청회 때 들으셨던 얘기들 중에서 좀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관제 시스템 기능 시연을 좀 할 텐데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들이 교량 쪽의 동영상들이 좀 많아서 그것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다만 저희도 여기 그 말씀드리는 6가지 핵심 기능을 다 갖추는 못했는데 협회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뭘 하는지는 뒤에서 보시면 더 잘 이해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모토 중에 하나는 단순하고 쉽고 빠른 프로그램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가장 이제 현장에 사실 좋은 프로그램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건설 현장에 보시면 현장에서 뭐 건설 행정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결국에는 행정적인 업무에서부터 시공 업무 그리고 유지 관리 업무까지 현장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 과정들 전반에서 원약 지반 흙막이 계측이라든가 뭐 이제 콘크리트 수화율이라든가 그리고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는 국토안전관리와 같이 건설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그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과제들을 수행하면서 저희가 항상 느꼈던 건 뭐냐면, 그 오전에 공청회에서 있었던 얘기긴 하지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보여지는 것까지는 되게 잘 구성들이 되어 있어요, 시스템들이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데이터를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좀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보고하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잘 나열한 상태에서 마치 그 항공기 사고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블랙박스 분석을 해서 사고 원인을 찾아내는 것들, 그런 것들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는 잘 구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인 여지껏 그 저희가 보셨던 것들이 여기까지라 보시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 시스템들을 구축할 방향,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이 뒤에 세 가지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이제 시스템을 도입하신다고 하게 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만든 부분들 좀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6가지를 다 구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만들었던 시스템들에서부터 현재까지 발전한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조금씩 어떻게 나아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려서 좀 이제 여러분들이 시스템 발전 방향들을 좀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최초는 아니고 저희가 창업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거가대교에 들어가는 시스템들을 구축을 했었는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센서 종류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출력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 관제를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혹시 안 들어오는 경우를 파악하기 위해서 NMS 기능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분은 재단을 관제하기 위해서 그 풍향 분석과 경사 그리고 지진 계측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가대교에서는 여기까지 작업을 저희가 좀 했고요. 실제로 계측 데이터 이상이거나 데이터가 관리 기준 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레이시아 페낭섬과 그 본토섬을 잇는 그 기령 시스템인데요. 앞서 보셨던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여기서는 그 여러 관제자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제가 웹사이트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최근에 2010년도, 2018년도인데요. 영종대교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면 앞서 시스템과 비교해서 본다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것들,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현장의 상황들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떠한 정보들을 제공할 것인가 좀 고민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풍속을 보여드리는 부분들 보게 되면 예전 같았으면 그냥 이제 방위만 보여드렸던 것들을 실제로 교량이 어느 방향 설치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려서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차단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들 지진계 데이터를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것들은 지진계 데이터 같은 것들은 표준화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표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지진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미닉시드라는 표준 포맷이 있고 그것이 국제적인 포맷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할 때 기록계 레벨에서 데이터가 다 수집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장비가 들어와도 저희가 수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데이터를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분석하는 것들, 이 뒤에 보시게 되면 안정성 분석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쪽에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시스템들을 짜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이 이제 그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 위험 정도를 보여드리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저희가 이제 건설 현장, 그러니까 도심지 흙막이 공사 현장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소규모 현장들을 대상으로 웹 시스템을 개발했었거든요. 내용에 설명들이 좀 있는데 제가 필요한 부분들만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기상청 데이터 연결을 해서 특보가 있으면 보여드리는 것이었고요. 뭐 GIS 기반으로 현장들을 다수 관리하는 것들, 중점적으로 보실 것들을 왼쪽에 모아서 보신다는 것들, 그리고 단위 현장의 계측 관리 시스템입니다.
네, 현장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들 그리고 그 담당자가 누구인지 연락처를 드려서 바로 연락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현장 담당자와 대책 관리자 같은 분들이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간단한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보였던 문서 관리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제 문서에 중점이 돼 있다고 하게 되면 저희는 데이터를 취득하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시스템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센서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경시 그래프를 보여드리지만 기상 정보랑 함께 보여드려서 이 데이터가 기상 영향 받은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보여드릴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좀 고민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대처라든가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한 건데요. 그 관리 현장에서 보게 되면 장비가 망실되거나 데이터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형태로 그림을 보여드리고 어느 정도 어디서 데이터가 안 들어오고 있는지, 언제부터 안 들어왔는지,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하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지. 지금 제가 화면을 빨리 돌리고 있는 거라 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선 장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잠시만요. 이상이 없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녹색으로 나타나고요. 전압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표시가 돼서 배터리를 교체한다든가 대응 같은 것들을 좀 해볼 수 있도록 구축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동영상 내리시고요. 잠시만요. 여기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안 보이는데요. 날아가는데. 마무리해 주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일단 이렇게 데이터를 취득하고 보여드렸는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단순히 데이터만 가지고 현장의 상태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을 통합을 해서 어떤 종합된 형태로 데이터를 보여드려야 현장 담당자들이 현장을 인지하시고 상황을 인지해서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협회가 만들어짐으로써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화라든가 업무 기술에 대한 공유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서 건설 안전 쪽에 어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 참여하게 됐고요. 일단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너무 졸리시죠? 저 뒤에 계시네. 제가 그래도 라이브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직 건설이 좀 딱딱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교량을 주로 예를 들으신 것 같은데 교량은 BHMS 시스템 다 구축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시스템이랑 이 시스템이랑 다른 점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앞서 보셨던 교량 시스템들은요. 대부분 데이터를 취득해서 축적까지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시스템 내에서 고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문제들은 데이터를 다시 이렇게 익스포트해서 해결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앞서 보신 것들은 아주 기초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현장의 이상이라든가 데이터의 끊어짐 같은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이는 BHMS 같은 경우에는 현장마다 특별하게 구축이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보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특성에 따라가지 않고 범용화된 시스템으로 구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간단히 또 말이 많아졌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왜 계측 전문 업체가 스마트 건설 안전 협회에 들어왔냐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게 이번에 광주 사고랑 관계가 큽니다. 저희가 이제 BHMS라든가 SHM이라든가 헬스 모니터링은 준공 후에 건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기술이었는데 시공 중에도 다양하게 문제가 발생한다 판단을 하고 국토부에서 그래서 시공 중에 구조물의 계측을 하여 정상적으로 이게 시공이 되고 있는지 양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과 근로자 안전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근로자의 안전이 공간 안에서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시공 중에 그 구조물의 건전성과 함께 연결하는 작업도 저희 협회에서 개발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추가 질문 없으시면 2-2부 마치고요. 딱 10분만 쉬고 마무리 발표를 하겠습니다. 딱 10분 쉬고 10분, 40분, 4시에 정확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